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장은 정말 드문 경우고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주식을 매도해야 되나 고민도 되실 텐데요. 이럴 때 워런 버핏은 주식을 매도할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행동을 봐야 되고 그들의 철학을 알고 있으면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주식 고수 7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다뤄볼 건데요. 아는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대가도 있을 겁니다. 왼쪽부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코스톨라니 그리고 가치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 워런 버핏의 친구죠. 찰리 먼거랑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워런 버핏.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면 투자의 이다나 짐 로저스랑 영웅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피터 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에 보면 증권 분석의 창시자죠. 벤저민 그레이엄까지 있습니다. 7명의 대가들의 투자 철학을 각각 보면은 투자 원칙이 담겨 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각자 스타일에 따라 내게 맞는 멘토를 찾아보면 좋은데요. 저 또한 투자 멘토를 찾아서 그분의 투자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투자 조언을 들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대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투자 대가는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는 투자 고수죠. 그레이엄의 투자를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주가의 흐름이 아니라 사업의 펀더멘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돈을 잘 벌면 언젠가 주가에 반영된다고 믿는다는 건데요. 즉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괴리가 있을 때 이럴 때 노려서 가치 대비 주가가 저렴할 때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그레이엄이 투자 전에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선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PER, 두 번째 DY, 세 번째는 PBR입니다. 조금 풀어서 보면 PER은 주가 수익 비율로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남기느냐 요걸 나타내는 지표고요. 두 번째 DY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또한 꾸준히 늘린다면 당연히 그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는다는 이야기겠죠. 마지막 세 번째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로 부채에 대한 이슈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세 가지 항목을 꼭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 애플을 가지고서 세 가지 지표를 비교해 볼게요. 우선 PER을 보면 이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펀더멘탈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평가였다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21년 말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죠. 현재 22 정도 수준입니다. 2018년도 박스권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거품이 어느 정도 꺼진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금 대비 배당률인데요.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걸 알 수가 있죠. 최근 5년을 가지고 왔지만 애플은 10년째 배당을 늘려온 배당 성장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주가 순자산 비율로서 자산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만큼 현금도 많고 자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 AAA 등급을 받을 만한 기업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요. PER이 좀 높은 것 빼고는 그래도 아주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자 대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투자가인데요. 코스톨라니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통화량 플러스 심리는 시세다. 요건데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렸죠. 그리고 나서 시세 또한 분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체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요즘을 보게 되면 통화량이 줄기 시작했고 심리 또한 위축된 상태입니다. 여지없이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통화량입니다. 모니터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빼놓을 수 없는 이유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이론은 달걀 이론입니다. 달걀 이론도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은 금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금리가 오를 때는 어떤 자산에, 금리가 내릴 때는 또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당연히 부동산이랑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예금과 채권에 투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은 현금을 좀 확보해 두는 게 더 안전한 투자가 됩니다.
세 번째 투자 대가는 존 템플턴입니다. 월가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투자 대가입니다. 그만큼 위기에 강한 투자자인데요. 그는 50% 규칙을 20년간 지켜온 뚝심 투자자입니다. 50%라는 게 내가 번 돈의 50%를 저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대가가 무슨 저축이야 생소할 수 있는데요. 존 템플턴이 위기에 강할 수 있었던 근거이면서 반대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템플턴은 역발상 투자가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한국이 1997년 IMF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아무도 한국에 투자하지 않았죠. 돈을 회수해 가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템플턴은 그 당시 138억 원을 삼성전자랑 한전에 강하게 매수한 투자 고수입니다. 그런 존 템플턴이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핵심으로 5가지를 보겠습니다. 존 템플턴의 투자 원칙 1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를 보겠습니다. 요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보면은 실질 총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려라. 요거는 세금이랑 인플레를 신경 쓰라는 얘기인데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를 사더라도 국내에서 살지 해외에서 살지에 따라서 세금이 갈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총수익을 최대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기적 거래가 아닌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존 템플턴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의 기간은 4에서 5년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투자 원칙을 보고 나한테 보완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투자 대가는 워런 버핏의 친구이자 선배인 찰리 먼거입니다.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진짜 설계자로도 알려져 있죠. 실제로 버핏에게 조언을 해주는 해안을 가진 통섭 투자가입니다. 먼거는 버핏에게 투자에 대한 설명 혹은 설득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자네는 똑똑하고 나는 오르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버크셔 해서웨이는 찰리 먼거의 설계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런 그가 투자 기업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3가지 문서함을 공개하겠습니다. 찰리 먼거의 유명한 전략 중에 키스 전략이 있습니다. Keep it smart and simple이라고 해서요. 우선은 찰리 먼거는 3개의 서류함을 둡니다. yes, 보류, no라고 해서 내가 투자 설명서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보류나 no로 넘어가게 됩니다. 혹은 이해가 되면은 이해되는 것 중에서 당연히 스마트하고 독점력이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본 다음에 yes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yes로 넘어가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 된다. 더 단순한 게 없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단순한 거에 투자하자. 그러면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잘 모르는데 신기술이라고 투자한 건 없는지 혹은 우리가 미래 전망이 좋다고 모르고 투자한 건 없는지 꼭 체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5번째 투자 대가는 20세기의 최고 투자가 워런 버핏입니다. 버핏에게 붙는 수식어 중에 복리 투자의 끝판왕이랑 최고의 투자가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익을 공개하고 있죠. S&P 500을 이기는 진정한 투자가입니다. 그는 최근에 쉐브론이랑 옥시덴탈을 매수하면서 에너지 분야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의 해안이 어떤 결과로 이뤄질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런 그가 매수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할 때 결정하는 기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이 밝아야 되고 세 번째로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자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CEO에 대한 이야기죠. 마지막 4번째, 매력적인 가격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1, 2, 3번이 좋아도 가격이 높다면 워런 버핏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업 탑5를 보면은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쉐브론, 코카콜라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한 걸 보면은 애플이랑 쉐브론이죠. 이 2개의 기업은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보고 이 4가지 조건이 맞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투자 대가는 거리로 뛰쳐나온 투자계의 이단아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더 많이 알려진 투자가죠. 코스톨라니 딜을 이어서 투자의 심리를 접목해서 생각하는 투자가입니다. 심지어 역사랑 철학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의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투자가죠. 그런 투자는 자연스럽게 역행 투자로 이어졌으며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며 투자 또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투자로 성공한 그는 진정한 파이어족의 표본이
되기도 합니다. 로저스는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안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거시적인 안경 필터링과 미시적인 안경 필터링입니다. 어떻게 투자하는지 뒤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누구는 나무를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숲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짐 로저스죠. 그래서 거시적 관점으로 봐야 될 거랑 미시적 관점으로 봐야 될 거 두 가지 안경 필터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인데요. 미래 선도할 기술은 무엇이냐? AI랑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목할 흥미로운 상품은 뭐가 있을까 보면 팔라듐이랑 식품회선 조류 그리고 대마초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국가를 찝어보면 중국이랑 통일 후에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진 로저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전기차를 선도할 기업은 얘기하면 테슬라, 스트로잉, 현대, BYD 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된 원재료 제조 기업은 알버말, FMC 그리고 SQM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생산 기지는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보더라도 테슬라가 모두 다 들어가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양쪽을 모두 검토했을 때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투자 대가는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의 영웅으로 유명하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들, 이 책을 집필하고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피터 린치가 개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은 매달 수익을 내야 되는데 개인들은 시간이랑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음을 인지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투자 인사이트인데요. 개인들이 불안해하고 거래를 자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기관 투자자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투자를 하려면 좋은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건데 그런 거를 피터 린치가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피터 린치는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속에서 투자를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칩을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베이글을 투자해야 될지 이런 질문을 하면은 피터 린치는 주저없이 베이글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곳에 투자하라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죠. 실제로 투자를 어떻게 했냐 보면은 아내가 이용하고 있는 스타킹 기업 헤인즈에 투자를 했고 딸들이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타코집이죠. 타코벨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매일 아침마다 먹고 있는 도넛이랑 커피인데요. 던킨 도너츠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투자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생활 속에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기업들은 너무 과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생활 속에 투자하면 뭐가 좋을까요? 나이키랑 스타벅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나이키를 자주 이용하고 스타벅스도 자주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이용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대가 7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대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언제 태어났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1894년에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장 먼저 태어났고 피터 린치가 1944년 가장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찰리 원거랑 워런 버핏이 들어있죠. 그리고 워런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시대별로 놓고 나니까 이분들이 동시대에 투자한 적이 있을 텐데 그러면 수익률은 누가 이겼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은 존 템플턴이랑 버크셔 해서웨이, 찰리 먼거랑 워런 버핏 그리고 피터 린치 이렇게 있는데요. 4명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고수들의 투자 대결 펼쳐보겠습니다. 1977년도부터 11년 동안 수익률이 겹치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버크셔 해서웨이고 노란색이 피터 린치, 초록색이 존 템플턴입니다. 그리고 흰색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S&P 500을 넣었는데요. 우선은 S&P 500보다 모두 다 좋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 가장 큰 상승이 일어났을 때는 피터 린치가 가장 크게 상승이 있었고 워런 버핏이 꼴등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는 존 템플턴이 1등이었고 워런 버핏이 2등, 피터 린치가 3등입니다.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워런 버핏이랑 피터 린치 요 두 개는 거의 비슷하죠. 30%입니다. 그런데 존 템플턴은 20% 수준이죠. 존 템플턴을 보면 녹색이 좀 더 안정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이너스 수익을 안 되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갔던 게 존 템플턴이고 수익률이 오르락 내리락 그런 게 컸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좋았던 건 피터 린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러면은 존 템플턴이 좋고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하시는 분들은 피터 린치가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의 투자 대가의 철학이랑 그들의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 맞는 투자가는 누군가요? 저는 마음속에는 코스톨라니가 있는데 머리에는 워런 버핏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계속 2명의 투자 대가가 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공부해서 투자에 대해서 견고히 가져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투자 멘토가 누군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